더덕 본편. 흙냄새 속에서 오래 남는 쌉싸래한 기억. 1. 더덕이 건네는 첫인상. 더덕은 먼저 향으로 마를 겁니다. 흙을 털어낸 순간 산의 냄새가 따라옵니다. 요즘 식재료는 보기 좋게 손질되어 진열됩니다. 하지만 더덕은 여전히 흙이 묻어있는 채로 놓여있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마치 나는 여기에서 왔다고 말하듯이. 칼을 대면 속살이 드러납니다. 하얗고 단단한 결, 그리고 곧바로 배어나오는 진한 점액. 이 끈적한 액체는 번거롭습니다. 손에 묻고 칼에 붓고 물로 씻어도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번거로움이 더덕의 존재감을 만듭니다. 요즘은 빠르게 먹고 빠르게 잊히는 맛이 많습니다. 더덕은 그렇지 않습니다. 씹어야 풀리고 씹을수록 맛이 바뀝니다. 쌉싸래함이 먼저 오고 잠시 후 단맛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묵직한 향이 남습니다. 더덕은 서두르지 않는 식재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래 기억됩니다. 더덕의 자리. 산에서 내려온 뿌리. 더덕은 산의 시간 속에서 자랍니다. 햇빛이 길게 머무는 비탈, 바람이 자주 스치는 자리에서 한 해, 두 해 서서히 뿌리를 키웁니다. 우리는 잎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에서 자란 시간을 먹습니다. 예전에는 봄이면 어린 잎을 뜯어 나물로 무쳐 먹었습니다. 여린 잎은 생각보다 순하고 향이 부드럽습니다. 쌉싸래함이 강하지 않아 봄 입맛을 깨우는 재료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계절이 지나 뿌리가 굵어지면 그때 비로소 본격적인 식재료가 됩니다. 산에서 캐던 시절에는 한 뿌리를 얻기 위해 흙을 깊이 파야 했습니다. 그래서 더덕은 귀한 재료였고 쉽게 많이 먹는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이 기억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더덕은 지금도 산의 음식이라는 인상이 강합니다. 3. 우리가 기억하는 더덕. 불과 만나는 순간. 더덕은 불을 만나면 표정이 달라집니다. 껍질을 벗기고 방망이로 두드려 결을 풀어내고 양념에 잠시 재워두는 시간. 이 과정은 단순한 조리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팬에 올리면 고추장의 단맛이 먼저 타오르고 곧 더덕의 향이 따라 올라옵니다. 숯불이라면 더욱 다릅니다. 연기가 향을 감싸고 겉은 살짝 그을리며 단맛이 응축됩니다. 쌉싸래함은 불 앞에서 한 발 물러서고 그 자리에 깊은 단맛이 남습니다. 그래서 더덕구이는 고기 없이도 중심이 됩니다. 기름지지 않지만 묵직하고 화려하지 않지만 존재감이 있습니다. 잔치상에 오르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몸을 기름지게 하지 않으면서도 식탁의 무게를 잡아주는 역할. 더덕은 그런 자리를 오래 지켜왔습니다. 4. 더덕의 진짜 결. 진액, 쓴맛, 그리고 균형. 더덕을 자르면 흐르는 하얀 진액. 이 점성은 단순한 액체가 아닙니다. 사포닌 성분이 만들어내는 특유의 쓴맛과 향. 이것이 더덕의 성격을 만듭니다. 그래서 더덕은 처음 먹는 사람에게는 조금 어렵고 익숙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편안합니다. 쓴맛은 나쁜 맛이 아닙니다. 쓴맛은 식욕을 정리해줍니다. 기름진 음식 뒤에 더덕을 먹으면 입안이 정돈됩니다. 예전 식탁에서는 기름과 단맛만으로 식사를 마치지 않았습니다. 쌉싸래한 재료 하나가 반드시 있었습니다. 더덕은 그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요즘 건강식이라는 이름으로 특정 성분만 강조되기도 합니다. 면역, 기력, 항산화 같은 단어가 붙습니다. 하지만 더덕은 하나의 기능으로 설명되는 식재료가 아닙니다. 향, 쓴맛, 단맛, 점성, 식감. 이 모든 것이 함께 만들어내는 균형의 재료입니다. 그래서 더덕은 많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자리를 잡아주는 음식에 가깝습니다. 5. 더덕과 시대의 변화. 산채에서 산업작물로. 한때 더덕은 산에서 캐어 먹는 재료였습니다. 흙을 파야 얻을 수 있었고 한 뿌리 한 뿌리가 귀했습니다. 그러나 수요가 늘어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재배 기술이 발달했고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만나는 더덕의 대부분은 밭에서 자란 더덕입니다. 재배 더덕은 일정한 크기와 모양을 갖습니다. 유통이 안정적이고 가격도 비교적 일정합니다. 반면 자연산 더덕은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향이 더 진하다고 여겨지며 가격 차이도 큽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자연산이라는 이름이 소비를 자극하기 시작하면서 원산지와 재배 방식에 대한 혼란이 생겼습니다. 표시의 모호함, 과장 광고, 가격 차별은 여러 차례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더덕은 조용한 식재료였지만 시장 안에서는 조용하지 않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건강식 열풍과 더덕. 또 하나의 변화는 건강식 소비의 흐름입니다. 면역력, 기력 보충, 기관지, 관리 같은 단어가 더덕과 함께 자주 언급됩니다. 사포닌 성분이 강조되며 특정 기능성 식품처럼 소비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더덕은 약이 아닙니다. 일상의 식재료입니다. 어느 한 성분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더덕의 맛과 역할은 훨씬 복합적입니다. 과장된 기대는 소비를 급격히 늘렸다가 다시 쉽게 만듭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그냥 쓴 뿔이 아니었나 라는 오해입니다. 더덕은 유행을 타기보다는 천천히 꾸준히 식탁에 오를 때 가장 제자리를 찾습니다. 지역 특산물과 더덕의 이름. 강원도, 충청도, 일부 산간 지역에서는 더덕이 지역 특산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축제가 열리고 직거래 장터가 열리고 산 더덕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지역 경제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동시에 더덕은 기념품화되기도 했습니다. 선물용 포장, 고급화 전략, 대량 유통. 이 과정에서 더덕은 점점 상품이 되었고 손질에 구워 먹던 기억은 조금씩 뒤로 밀렸습니다. 지금의 더덕은 어디에 서 있을까? 지금의 더덕은 산채와 산업 사이에 서 있습니다. 자연을 닮았지만 유통의 구조 안에 있고 전통 음식이지만 건강식 마케팅의 언어로 소비되기도 합니다. 그 사이에서 더덕은 여전히 묻습니다. 나는 음식인가 기능인가? 더덕의 자리는 분명합니다. 식탁 위에서 천천히 씹히는 뿌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6. 더덕을 다루는 법. 손질, 보관, 그리고 시간을 들이는 음식. 더덕은 손이 갑니다. 그래서 요즘 식탁에서 조금씩 멀어지기도 합니다. 껍질을 벗기는 일부터 쉽지 않습니다. 흙을 씻어내고 물에 잠시 담갔다가 껍질을 벗깁니다. 그 과정에서 하얀 진액이 손에 달라붙습니다. 이 점액은 더덕의 성격입니다. 번거롭지만 이 성분이 향과 쓴맛의 바탕을 만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물에 담가두거나 소금을 살짝 문질러 점성을 줄이며 손질했습니다. 칼로 밀어벗기기도 하고 방망이로 두드려 결을 풀기도 했습니다. 이 두드리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결을 따라 두드려야 질기지 않고 맛이 안으로 스며듭니다. 급히 자르고 바로 구우면 질기고 쓴맛이 강하게 남습니다. 시간을 들이면 향이 둥그러집니다. 더덕은 속도를 좋아하지 않는 식재료입니다. 보관의 현실. 더덕은 수분이 많은 뿌리입니다. 겉은 단단해 보여도 속은 쉽게 마릅니다. 냉장 보관할 때는 신문지나 키친타월로 감싸 수분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닐에 밀봉하면 수분이 맺혀 쉽게 물러질 수 있습니다. 손질 후에는 공기에 오래 노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른 단면이 마르면 향이 빠집니다. 장아찌로 담가두거나 양념에 절여두는 방식은 보관과 맛을 동시에 해결한 전통적인 지혜였습니다. 조리할 때의 균형. 더덕은 향이 섬세합니다. 마늘을 과하게 넣으면 향이 묻히고 고추장을 지나치게 쓰면 쓴맛이 도드라집니다. 기름을 많이 두르면 쌉싸래한 매력이 사라집니다. 불은 강하지만 짧게 또는 약하지만 오래.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중간에서 오래 익히면 질겨집니다. 더덕은 요리하는 사람의 성격을 드러내는 재료입니다. 급하면 질겨지고 기다리면 부드러워집니다. 왜 점점 덜 먹게 되었을까? 요즘은 손질이 간편한 식재료가 많습니다. 껍질이 벗겨져 있고 양념이 되어 있고
곧바로 조리할 수 있습니다. 더덕은 그 반대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식탁에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 조리 방식이 변했기 때문에 덜 보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손질해 두면 며칠 동안 반찬이 됩니다. 조금씩 꺼내어 구워 먹고 무쳐 먹고 곁들여 먹습니다. 더덕은 한 끼를 위한 음식이 아니라 며칠을 이어가는 음식입니다. 더덕은 노력의 맛이다. 더덕을 먹는다는 것은 조금의 수고를 감수하는 일입니다. 껍질을 벗기고 두드리고 양념을 하고 굽는 시간, 이 모든 과정을 거친 뒤에야 비로소 쌉싸래함이 단맛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더덕은 즉시 만족의 음식이 아니라 기다림의 음식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더덕은 여전히 편안한 재료입니다. 7. 실제 음식 속 더덕. 전통에서 오늘의 식탁까지 더덕은 늘 중심에 서기보다는 식탁을 정리하는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고기 옆에 놓이고 전 옆에 놓이고 기름진 음식 뒤에 놓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쌉싸래함이 기름기를 눌러주기 때문입니다. 전통 식탁에서의 더덕. 예전 밥상에는 반드시 쓴맛이나 향이 강한 재료 하나가 있었습니다.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그리고 더덕. 이 재료들은 식사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했습니다. 기름진 음식이 많아도 입안이 무겁게 남지 않도록 정리해주는 자리. 특히 더덕구이는 잔치상에서 자주 등장했습니다. 고기만으로는 상이 기름지기 때문에 그 사이를 더덕이 메워주었습니다. 더덕은 주인공은 아니었지만 빠지면 허전한 존재였습니다. 숯불 위에 더덕. 더덕은 숯불과 잘 어울립니다. 직화의 열을 받으면 쌉싸래함이 단맛으로 바뀌고 향은 연기와 섞여 깊어집니다. 숯불 더덕구이는 고기와 비슷한 방식으로 조리되지만 먹고 나면 훨씬 가볍습니다. 그래서 산채 정식이나 한정식에서 더덕은 자주 등장합니다. 무게를 잡되 부담을 남기지 않는 재료. 생채와 무침 또 다른 얼굴. 더덕은 꼭 굽지 않아도 됩니다. 가늘게 찢어 초고추장에 무치면 쓴맛이 살아있고 참기름과 만나면 향이 길어집니다. 이때 더덕은 불과 만나지 않은 모습입니다. 자연의 결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입안에서 씹히는 소리, 은근히 퍼지는 향. 이 방식은 특히 기름진 식사 다음에 잘 어울립니다. 현대 식탁에서의 더덕. 요즘은 더덕을 조금 다르게 쓰기도 합니다. 더덕 튀김은 바삭함을 더했고 더덕 장아찌는 저장성을 높였습니다. 일부 식당에서는 더덕 페스토처럼 갈아서 소스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샐러드 위에 더덕을 얹거나 고기 요리에 토핑처럼 쓰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 속에서도 핵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더덕은 강하게 밀어붙이는 재료가 아니라 맛을 정리해주는 재료입니다. 더덕은 왜 오래 남는가? 더덕은 먹고 난 뒤에 더 생각나는 재료입니다. 고기처럼 즉각적인 만족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식사가 끝난 뒤 입안에 남는 향이 다릅니다. 그 향이 기억을 부릅니다. 산의 공기, 흙을 털던 순간, 숯불 앞에 서 있던 시간. 더덕은 맛으로 끝나지 않고 장면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더덕은 식재료이면서 동시에 기억의 매개가 됩니다. 8. 더덕과 함께할 때 조심해야 할 점. 쓴맛을 잃지 않는 법. 더덕은 건강한 식재료로 자주 이야기됩니다. 사포닌 성분, 기관지, 관리, 기운 보충 같은 말이 따라붙습니다. 하지만 더덕은 많이 먹을수록 좋은 음식은 아닙니다. 쓴맛이 있는 식재료는 적당할 때 가장 균형이 좋습니다. 과하게 먹으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일과장된 기대. 더덕을 특정 기능성 식품처럼 소비하는 흐름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성분만을 보고 과하게 섭취하거나 일시적으로 집중적으로 먹는 방식은 식재료 본연의 자리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더덕은 약처럼 복용하는 음식이 아니라 밥상 안에서 조금씩 등장하는 재료입니다. 이 과한 양념. 더덕은 향이 섬세합니다.
고추장을 두껍게 바르거나 마늘과 설탕을 과하게 넣으면 쓴맛이 사라지는 대신 텁텁함만 남을 수 있습니다. 쓴맛을 완전히 지워버리면 더덕은 그저 양념 맛이 됩니다. 더덕의 매력은 쓴맛 뒤에 오는 단맛입니다. 쓴맛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기름과의 중복. 더덕은 기름진 음식의 균형을 잡아주는 재료입니다. 하지만 이미 기름이 많은 음식 위에 과하게 올리면 역할이 흐려집니다. 고기와 함께 먹을 때도 곁들임의 양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더덕은 많이 먹는 반찬이 아니라 자리를 잡아주는 반찬에 가깝습니다. 사보관과 신선도. 더덕은 시간이 지나면 수분이 빠지며 질겨집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이 마르면 향이 약해집니다. 자른 단면이 갈색으로 변하면 이미 산화가 시작된 상태입니다. 신선한 더덕은 단면이 밝고 향이 또렷합니다. 이 차이를 알고 먹으면 맛이 달라집니다. 오공복 섭취와 위장 부담. 더덕은 섬유질이 많고 쓴맛 성분이 있습니다. 공복에 많은 양을 먹으면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으로 먹을 경우 소량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덕은 천천히 씹어 먹는 재료입니다. 급히 먹으면 쓴맛만 남습니다. 쓴맛을 지우지 않는 것. 요즘은 단맛과 기름기가 강한 음식이 많습니다. 쓴맛은 점점 식탁에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덕은 그 빈자리를 채우는 재료입니다. 쓴맛이 있다는 것은 입맛을 정리해준다는 뜻입니다. 더덕을 먹을 때 쓴맛을 완전히 없애려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이 재료를 제대로 만나는 방법입니다. 9. 더덕과 궁합이 좋은 조합. 쓴맛이 살아나는 자리. 더덕은 혼자서도 충분하지만 곁에 무엇이 놓이느냐에 따라 표정이 달라집니다. 된장은 가장 안정적인 짝입니다. 발효의 깊이가 쌉싸래함을 둥글게 감싸줍니다. 더덕 된장 무침은 쓴맛을 죽이지 않으면서도 날카롭지 않게 만듭니다. 참기름은 향을 길게 늘려줍니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한두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고기와의 조합은 오래된 방식입니다. 기름진 맛을 정리해주는 자리. 삼겹살 뒤에 더덕 한 점은 입안을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생채로 먹을 때는 식초가 잘 어울립니다. 산미가 쓴맛을 또렷하게 세워줍니다. 이때 설탕은 최소한이어야 합니다. 더덕은 단맛과 싸우지 않습니다. 단맛을 정리합니다. 10. 더덕이 남기는 여운. 입안이 아니라 기억에 남는 맛. 더덕은 즉각적인 감탄을 주는 음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식사가 끝난 뒤 입안이 이상하게 가볍습니다. 기름이 남지 않고 향이 길게 이어집니다. 그 향은 맛이라기보다 장면에 가깝습니다. 산의 바람, 흙을 털던 손, 숯불 앞에서 기다리던 시간. 더덕은 맛있다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랜만이다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더덕은 입보다 기억에 남는 재료입니다. 11. 지금 우리의 식탁과 더덕. 다시 돌아오는 재료들. 요즘 식재료는 빠르게 변합니다. 새로운 이름, 새로운 조리법, 새로운 유행. 하지만 결국 식탁은 다시 익숙한 자리로 돌아옵니다. 오래 먹어본 맛, 설명하지 않아도 아는 향. 더덕은 그런 자리에 서 있습니다. 많이 먹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번쯤 올려두면 충분합니다. 더덕은 유행을 타지 않습니다. 유행이 지나가도 남아 있습니다. 이 채널이 지금 이런 재료들로 돌아오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빠르지 않지만 오래 남는 맛. 12. 흙을 닮은 끝맺음. 뿌리를 먹는다는 것. 우리는 더덕이라는 뿌리를 먹었습니다. 보이지 않던 시간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쓴맛을 받아들이고 단맛을 기다리고 향이 정리되는 순간까지 함께했습니다. 더덕은 자신을 과장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흙 속에서 자라고 조용히 씹히며 조용히 남습니다. 그래서 더덕은 몸보다 마음에 오래 남는 재료입니다. 다음 여정에서도 이렇게 오래 식탁을 지켜온 재료들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맛있는 식재료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